14번입니다. 일단 뭐 가나다 문제답게 가나다부터 일단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n이 2m인 경우에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가까지이다. 뭔가 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 보이죠. b가 2분의 n보다 작다고. b가 2분의 n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거랑 지금 1번에서 가정하고 있는 n이 2m이다. 이거를 이제 접목시키시면은 b는 n보다 작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b는 1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거냐? m-1까지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이제 가는 그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나는 시그마 계산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이제 그 가가 m-1인 걸 찾았고 2m-2k. 근데 이게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이제 더하기 분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 앞으로 뺄 거 빼주시고 나면은 요렇게까지 이제 분리가 될 건데, 그럼 얘는 1부터 m-1까지 계속 2m만 나오니까 2m이 m-한 번 이제 등장한 걸 거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시그마 k 공식 쓰셔야 되죠. 2분의 공식 쓰셔야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2는 약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 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가 지금 동류한 개념이라 갖고 결국 이제 간단히 하시면은 m 곱하기 m-1이라고 뜨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값도 이렇게 이제 찾아주셨고, 그 다음 n이 이제 2m 플러스 1인 경우,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t 2m 플러스 1 뭐 요런 거. 근데 지금 n이 2m 플러스 1인 경우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가 1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걸 좀 탐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이 2m 플러스 1이면은 b는 2분의 2m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m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m 더하기 0.5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m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하실 때 그렇게 k는 1부터 m까지 이제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이제 m까지 돌릴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이 2m-2k라는 식이 왜 나온 거냐? 자, 그래서 역시 여기 좀 더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뭐 b가 k일 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k를 뭐 1부터 어디까지 돌릴 건데, 그래서 b가 k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가 m-2k다. 이제 이 설명이 나오고 지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1번 경우는 n이 2m이었기 때문에 여기 n 대신에 지금 2m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지금 2m-2k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래 치면 n이 2m 플러스 1인 경우는 역시 n 대신에 이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2m 플러스 1-2k 요렇게 이제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범위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계산을 이제 진행하시면 될 건데,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죠. 시그마 성질에서 2m 플러스 1은 이제 m번 등장할 거니까 이제 곱하기 m,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 공식에서 이제 2분의에서 2는 약분될 거고 m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나중에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뭐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는데, m이 공통이니까 이제 m으로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 이제 m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m제곱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에 들어갈 말은 m제곱.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 물어보는 거 순서대로 FGH라고 했을 때 5, 6, 7을 넣어라. 그래서 이제 5 넣었을 때는 4, 그 다음 6 넣었을 때는 30, 그 다음 7 넣었을 때는 49. 그래서 이제 다 처리하시면 이제 83, 5번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일단은 초항을 찾아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초항의 최소값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15번째 항이 음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거를 계속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15번째 항까지 추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 그게 굉장히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패턴을 하나 발견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자, 양수면 그 다음 번째 항은 2를 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지. 음수면 이제 5를 더하시면 다음이 됩니다. 그럼 이제 4겠지. 근데 양수니까 다시 2를 빼겠지. 양수니까 2를 빼겠지. 근데 0 이상이면 2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빼겠지. 그리고 음수가 되면 5를 더하라 그랬어. 양수가 되면 또 2를 빼겠지. 양수가 되면 2를 빼겠지. 음수가 되면 5를 더하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마 1, 4, 2, 0, 마 2, 3, 1. 이게 지금 반복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주기를 가지는 문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항이 2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2를 빼고, 2를 빼고, 음수가 나오면은 5를 더하고, 2를 빼고, 2를 빼고, 음수가 나오면 5를 더하고, 뭔가, 아까 나왔던 거랑 지금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들어야 될 생각이 그거야. 계속 2를 빼거든. 그러다가 음수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5를 더해서 다시 올려버려. 근데 어떤 숫자를 계속 2씩 빼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금처럼 홀수인 애들은 마이너스 1로 내려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1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 홀수였다 하더라도 계속 2씩 빼다 보면 언젠간 1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5, 3, 1, 9, 7, 5, 3, 1 이런 식으로 언젠가 홀수들은 마이너스 1로 내려가요. 그리고 5를 더하는 순간 4로 바뀌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2를 빼다 보면 언젠가 마이너스 2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다시 5를 더하게 되면 이제 3으로 올라가면서 또 다시 이제 홀수 라인을 타다가 또 이제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홀짝입니다. AN이 홀수로 시작을 했느냐 짝수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A1이 1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15번째 항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15번째 항까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2, 0, 마이너스 2, 3, 1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1로 출발했을 때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수 2로 시작했는 경우, 2로 시작했는 경우도 이제 결과들을 계속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셨다시피 A1이 1인 경우랑 2인 경우 둘 다 15번째 숫자가 음수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이제 시작이 3인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야. 시작이 3이어봤자 걔는 홀수기 때문에 언젠간 1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 앞에 3이 하나 더 붙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냥 똑같은 흐름대로 가는데 그냥 시작을 3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3이 하나 더 붙는 느낌? 그러면 여기가 3이 됐을 때는 얘 앞에 게 15번째 항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5번째 항인데 요 앞에 3이 하나 더 개입되면은 얘가 15번째 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5로 시작하게 되면은 얘가 15번째 항이 되면서 음수가 뜰 거 아니야. 그래서 홀수로 출발하는 라인상에서는 5로 시작하는 게 가장 최소겠구나. 어차피 이 앞에 7로 해봤자 7, 5, 3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한 칸씩 좀 밀려가는 느낌?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홀수로 시작하는 상태에서는 5로 출발을 했을 때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15번째 항이 음수로 뜬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A1 후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5. 그 다음 이제 짝수 3개. 지금 A2일 때가 여기가 가장 작은 15번째 항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4로 출발했다. 그럼 얘 앞에 4가 하나 더 나오는 거밖에 없어. 그럼 얘가 15번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 6으로 시작할 때는 또 4 앞에 6이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얘가 15번째 항이 되겠지. 그래서 짝수 계열 중에서는 6으로 시작했는 게 이제 가장 최소면서 이렇게 15번째가 음수가 나오는 녀석이다. 그럼 둘 중에 더 최소인 거는 바로 이제 A1이 5일 때죠. 5일 때.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뭐 여러 가지 로그 함수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뭐 누구랑 누가 만나는 점이 A고 뭐 B고 C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절대값 그래프 있죠, 지금. 요런 절대값 그래프는 식이 이제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을 좀 따로따로 파악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원래 x가 양수였던 부분이라서 이 절대값과 상관없이 그대로 식이 유지되는, 즉 로그 2의 kx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이겠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고, 자 이제 a입니다. a는 이 로그 함수랑 그 다음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만난 점이니까 얘하고 이제 연립을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kx는 x 플러스 4, 그래서 k 플러스 1x는 마이너스 4라서 이 a의 x좌표는 k 플러스 1분의 마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라는 점. b라는 점은 이제 요 오른쪽 부분이랑 로그 2x 플러스 4가 만난 거니까 또 얘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연립하시면 kx는 x 플러스 4다. 그러면 x좌표는 k-1분의 4라고 뜨겠습니다. 이게 bx좌표. 그 다음 마지막 c는 이제 이 로그 2의 절대값 kx 요 왼쪽 부분이랑 얘랑 만난 거니까 역시 이제 같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그럼 여기서 이제 x좌표는 k-1분의 마이너스 m, 뭐 그런 식으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자가 두 개가 섞이기 시작하니까 좀 보기 싫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설명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점비를 지나면서 이 곡선이 또 이제 얘랑 만나는 점. 어쨌거나 이 점비는 세 개의 함수가 다 모이고 있는, 교점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b의 좌표를 찾을 때 얘네 둘만 써서 찾았는 게 이거라는 거지 지금. 근데 얘도 같이 b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비의 좌표를 구할 때 내가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해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저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를 연립했다라면은 k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k 플러스 1분의 m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점비 x좌표는 k 마이너스 1분의 4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k 플러스 1분의 m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뭐 기역, 니은, 디귿, k가 그래도 좀 더 자주 등장을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m이라는 문자를 k로 돌려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m은 k-1분의 4k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m은 k로 돌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좌표인데 y좌표 같은 경우 아마 디귿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직선 AB의 기울기, 직선 AC의 기울기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y좌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점 A는 여기 로그 2의 마이너스 kx 그쪽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 좀 여기 남겨놓고요. 그 다음 점 B는 로그 2의 그냥 kx 쪽에 있었다. 그 다음 점 C는 로그 2의 마이너스 kx 쪽에 있었다. 요거는 이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ABC x좌표를 x1, x2, x3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x1, x2, x3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x2가 마이너스 2x1이면 즉 얘가 k-1분의 4가 마이너스 2 곱하기에 k 플러스 1분의 8이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자, 대각선끼리 곱해보시면 8k-8은 4k 플러스 4 이리저리 이항하시면 4k는 10이라서 k는 3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니은 x2의 제곱은, 자 이게 x2죠. 쟤를 제곱하면은 k-1의 제곱분의 16 그게 x1, x3 곱한 거랑 같냐. 자,
내가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분모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분자는 4m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 m 구해놨던 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적용을 시키시게 되면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에 자 m 때문에 분모에 k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분자에 4k 플러스 1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k 플러스 1을 하나씩 약분을 시키면은 양쪽이 똑같은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니은도 참인 게 나왔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이제 직선 AB의 기울기가 이제 AC의 기울기를 뭐 더해서 0인 걸 이제 써먹어야 될 건데, 자, 그러려면 이제 A, B, C의 확실한 좌표들이 다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 A, B, C가 어떤 함수 위에인지 여기다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Y좌표를 찾겠습니다. 그럼 얘는 로그 2의 K 플러스 1분의 4K가 되죠. 얘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분의 4K가 됩니다. 얘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분의 MK가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여차하면 m은 이걸로 대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대체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잠시 m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B의 기울기부터 먼저 생각을 합시다. AB의 기울기. 자, 그러면 x끼리 뺀 거분에. 그럼 이제 그 x끼리 뺀 거 하실 때 뭐 b에서 a를 뺄게요. 그럼 이제 k-1분의 4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y끼리 빼셔야 되는데 이게 로그끼리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얘가 역수로 가겠지. 4k분의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약분시키면 로그 2의 k-1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남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AB의 기울기입니다. 물론 이 지금 분모도 막 통분해야 되잖아, 지금 생긴 게. 근데 나중에 할까 싶네.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AC의 기울기. 이제 AC의 기울기도 X끼리 뺀 거 보네. 그럼 이제 K-1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4. 그 다음, 역시 이제 Y끼리 뺀 거. 여기도 그 진수끼리의 나누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는, 로그 2의 4K, 이제 K는 여기서 약분이 되겠구나. 4K-1분의 MK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남겠습니다. 자, 기울기의 합이 0이라는 말은 얘네 둘이 마이너스 관계라는 소리죠. 그래서 식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얘는 얘하고 마이너스 관계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분모를 좀 통분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k-1 k 플러스 1분의 크로스 시키시면은 아마 8k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k-1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역시 크로스 시키시면 마이너스 mk 플러스 1 더하기 4k 마이너스 1. 이거는 지금 뭔가 뚜렷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은 없어요. 물론 이 m을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면은 이제 또 어떻게 정리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모만 딱 곱해주고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일단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번분수 처리했을 때 이제 얘라든지 얘는 똑같이 이제 분자로 올라가게 될 녀석들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K는 1보다 큰 실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네는 0이 될 리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쪽에 똑같이 약분이 지금 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모들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줬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제 얘가 이제 이 로그한테 곱해질 건데, 자, 이거를 이제는 좀 m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m이 지금 k-1분의 4 곱하기 k 플러스 1인데 그 m한테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더하기 4k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네는 또 지금 통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k-1분의 라고 통분을 하시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1제곱이고 야는 4 곱하기 k-1제곱이 나오겠죠, 이제 분자를 쭉 전개해서 이제 간단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16k만 남죠, 이거. 어차피 완전 제곱식인데 중간에 풀마만 다르고 지금 계수 똑같고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8k, 여기서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k.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 분모니까 이쪽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k-1분의 마이너스 16k 곱하기 로그 2의 k-1분의 k 플러스 1은 그 다음 이 분모가 저쪽으로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8k 곱하기 로그 2의 4k-1 mk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양변이 마이너스 8k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 2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 m은 결국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m에다가 역시 이거를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2에 자 m 대신에 이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은 k-1의 제곱 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4는 어차피 분모 4랑 약분이 될 거고 지금 분자 똑같이 k 플러스 1 2개 분모 똑같이 k-1 2개니까 요런 느낌. 근데 이거는 k-1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k는 1보다 큰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 분모 분자 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 분수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제곱이 앞으로 나가서 2로 곱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결국 아까 여기 남아있던 2하고 요 나온 2하고 또 약분이 돼서 제거가 될 거라는 거 지금. 그래서 k-1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k-1분의 k 플러스 1은 얘랑 같다 이런 상황인데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나왔는 2가 이제 요 2랑 제거가 됐다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만 남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두 개의 로그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결국 얘가 지금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k가 2라는 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가 2가 나왔고 그럼 k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서 m은 12라고 나오고 그럼 마지막에 m 더하기 k 제곱은 이제 16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디귿은 19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거짓. 22번입니다. 자, gx식을 보시면 상수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고 그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다 t라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을 보시면 우리는 저 식의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fx식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a, 3x 플러스 a 뭐 전개해 두시면은 3x 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윗끝 아래끝 같아지게끔 x에 2를 대입하면 이제 g는 0이다. 이런 결론도 이제 얻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x라는 녀석을 미분해서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분했을 때 3x 제곱이 나왔다라는 건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이제 1인 3차 함수로 볼 수 있고 근데 g2는 0이니까 이제 x 빼기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뒤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 정도가 여기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전개를 하시게 되면 x 3승 더하기 n-2x 제곱 그 다음 이제 더하기 n-2mx -2n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미분해서 g-를 얻게 되면은 3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2x 더하기 n-2m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건데 아까 여기서 봤던 거랑 이제 계수 비교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2는 2a라는 결론과 그 다음 n-2m은 a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내가 이제 드렸던 m이라는 녀석은 2a 플러스 2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n이라는 거는 a제곱 플러스 2m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gx라는 녀석의 식은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mx
자, 그 mx가 2 곱하기 a 플러스 1x 그 다음 더하기 요 녀석인데 요건 또 잘 보시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hx는 fx 곱하기 gx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fx 3x 플러스 a에다가 이제 방금 우리가 그랬던 gx 가 곱해져 있는 요런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면 h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4차 함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자, 그 위에 어떤 점이 뭐 t, ht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는 건 그 점 자체가 x축 위의 점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ht는 0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x축이라는 말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h-t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다항식이 t를 넣었을 때도 0이고 미분했을 때 t를 넣었는데 또 0이다. 그러면 hx는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이 hx라는 저 4차식을 뒤에다가 이제 는영을 붙여서 이제 4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렇게 제곱을 인수로 가졌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근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a, 그 다음 여기서 x는 2, 그 다음 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어떤 두 근이 이제 나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근이 돼야 되니까 이제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얘네 둘이가 같은 거. 마이너스 3분의 a랑 그 2가 중근으로 잡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이너스 3분의 a랑 여기서 나오는 한 근이 중근으로 잡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2하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가 중근으로 잡히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여기서 나오는 두 개끼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중근인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요 식을 좀 전개해서 다시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2a 플러스 2x겠고 여기는 이제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겠고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얘네 둘이 같은 거는 바로 끝났죠. 이제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서 나온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9분의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분모의 최소응 배수 양변에 9를 곱합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a제곱 더하기 36a 플러스 36은 0. 간단히 하시면 4a제곱 더하기 30a 더하기 36은 0이고 양변을 또 2로 약분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플러스 6이랑 이제 플러스 3을 주시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진행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이제 마이너스 6 두 개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한 근이 2여서 이제 중근이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이 식에 2를 대입하시면 4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그럼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는 0인데 역시 인수분해에서 생각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또 잡혔네요. 마지막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자체적으로 중근이 되는 경우 그래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4분의 d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거 이제 간단히 하시면 마이너스 2a 빼기 3일 건데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자, 모든 가능성을 통틀어 봤을 때 a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이제 hx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6이면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이제 x 마이너스 2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저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근데 얘를 또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8이니까 결국 요거의 3승에다가 이제 x 빼기 8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와지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그럼 이제 요거는 3으로 이제 묶어내시면 이제 x 빼기 2분의 1이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x 빼기 2가 있고,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 식은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x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4분의 1. 그럼 이제 이 식은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3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럼 이제 hx는 3x 마이너스 2라는 것과 x 마이너스 2와 그 다음 이제 a가 마이너스 2로 잡히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0이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중근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x 하나가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x는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 조건, 절대값 hx가 뭐 이제 서로 다른 점개수가 몇 개냐. 그럼 이제 절대값 h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 hx들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2하고 8에서 근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2에서는 3중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1과 2에서 근을 가지는데 역시 2분의 1에서 3중근이니까 첫 번째 거랑 이제 같은 형태의 그런 그래프. 그 다음 얘는 0과 지금 3분의 2와 2에서 이제 근을 가지고 있는데 2에서만 지금 중근이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그림이 잡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절대값 hx 요 그래프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얘 같으면은 이제 그래프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거랑 동일한 케이스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꺾여지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림이 이제 잡혀지겠습니다. 자, 그 절대값 hx가 x축이랑 평행한 직선, 즉 이런 가로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대 4개까지만 나와야 된다. 그게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2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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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에 왔을 때 3개, 그 뒤로는 계속 2개니까 최대가 4개인 게 성립되죠. 그건 두 번째 그림도 당연히 같은 형태의 그림이니까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 세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교점이 6개가 나오는 순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은 나 조건에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남게 된 식은 이렇게 이제 2개의 식인데, 마지막 문제 h-1의 최소값. 자, 1번 경우에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9 계산하시면 아마 729가 나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27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 하시면은 8분의 243. 그럼 둘 중에 더 최소값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Q의 값은 251. 28번입니다.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와서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까지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거는 지금 이제 겹치게 되는 부분이, 내가 A에서 P로 갈 때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길을 가게 되면은 P에서 B로 갈 때 그거를 다시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경우를 좀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즉, 내가 처음에 A에서 P로 갈 때 P에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 그 직전의 상황이 여기에서 있다가 이렇게 P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있다가 P로 넘어왔을 수도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바로 직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경우라면은 A에서 어쨌거나 이전까지 갔다란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최단 경로 수를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 보시면 4팩 나누기 3팩, 일단 4가지가 나오죠. 지금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갔으려면은 일단 여기까지 와서 직진을 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또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자 이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P까지 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이제 P에서 B로 갈 때 이 경우는 올 때 여기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적는 방식을 적용시키겠습니다. P에서 B로 갈 때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죠. 즉 오른쪽과 아래쪽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1, 1, 112, 합쳐서 3, 합쳐서 4, 그대로 2, 합쳐서 5, 합쳐서 9, 그대로 2, 합쳐서 7, 합쳐서 16. 그래서 결국 4 곱하기 16이라서 이 경우는 이제 64가지가 나오게 되고, 근데 이 경우는 올 때 이걸 썼기 때문에 P에서 B로 갈 때 여기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럼 초반은 무조건 직진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딱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가 되겠죠. 이제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래서 이제 10가지라서 30가지. 합쳐서 94. 29번입니다. A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이 있다. AB를 포함한 이제 4명의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8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원탁에 불러앉겠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제 원순열의 설정 잡아놨고,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A하고 B는 이웃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C는 여학생과 이웃을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C를 먼저 챙겨 주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여학생을 그냥 이 빈 원탁에 먼저 앉게 하는 방법, 그거는 한 가지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C는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C는 여학생과 이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럼 C의 양옆으로는 남학생 둘이 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제 그 남학생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얘 옆자리에 A가 왔다. 그럼 가조건에서 A, B는 이웃한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는 붙어서 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C의 양옆에 남자가 오는데 그 2명의 남자가 다 A, B가 아닌 남자들로만 올 수가 있고, 만약에 A나 B 중에 한 명이 C의 옆자리로 오게 된다면 말 그대로 한 명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 B끼리는 또 이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황을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C의 양옆에 A, B가 아닌 2명의 남자들만 와 있는 상황. 그럼 이제 이 2명의 남자가 누가 C의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일단 2가지겠죠. 그 다음 C의 양옆에 한 명이 이제 A나 B가 왔는 경우, 자 그럼 이제 그거부터 결정합시다. 그래, A랑 B가 오는데 왼쪽으로 오냐 오른쪽으로 오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일단 2가지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디에 올 거냐. 그 다음 오는데 걔네가 이제 이웃을 하면서 와야 되죠. A, B로 올 거냐 B, A로 올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또 2가지겠습니다. A, B로 올 거냐 B, A로 올 거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한쪽에는 이제 이 나머지 2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 왔어야 될 거니까 또 이 둘 중에 누가 왔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2가지. 자, 이제 현재까지 해서 각각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상황은 아직 앉지 못한 사람이 A, B와 여학생 3명이 아직 못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5명은 A, B가 이웃하는 조건만 살려서 그냥 배치시키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원순열 영향도 안 받을 거고. 그래서 A, B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4팩에다가, 근데 실제로 A, B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곱하기 2까지.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서는 96가지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 같으면은 이제 남학생 1명 남아있고 이제 여학생 3명 남아있죠. 이 남은 사람들은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4명은 4팩으로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4 곱하기 이제 8이라서 192. 그래서 두 경우를 모두 합쳐주시면 이제 288.
3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4 이하의 네 자연수 순서쌍을 구해라. 일단 생긴 거는 중복조합 느낌이 나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홀수다 짝수다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x1은 홀수니까 이제 그리고 치환을 해서 결국 0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은 2a 플러스 1이라고 세팅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러면은 딱 이제 a를 0부터 출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x2는 짝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세팅을 시켜야지 이제 그 0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 2b 플러스 2라고 하셔야 되죠. 짝수를 이렇게 두셔야지 내가 b에 0 넣었을 때 2부터 나올 수가 있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x3는 홀수니까 2c 플러스 1, 그 다음 x4는 또 짝수니까 2d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치환을 하시면 이제 이 a, b, c, d는 전부 다 0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 x1부터 x4까지의 4개의 숫자들이 다 14 이하의 자연수였기 때문에 사실 x1과 x3는 홀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13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a에는 6까지 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 x2랑 x4는 짝수니까 얘네는 14까지 나올 수 있고, 근데 얘네가 또 14까지 나올 수 있으려면 역시 b는 6까지 밖에 못 들어가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4개의 문자들은 다 최대치가 6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걸로 치환된 걸로 방정식을 바꿔보시면 뭐 2a 플러스 1 더하기 2b 플러스 2 더하기 2c 플러스 1 더하기 2d 플러스 2는 34다. 이제 상수들 다 모아서 이항시키면 28. 양변을 2로 다 나누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4다. 이제 이 결론까지 와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순서상 개수를 결국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0부터 출발하는 점은 이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걸 중복조합으로 쓰시려면 이게 14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까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6보다 큰 숫자가 들어간 경우들을 이제 빼서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6 안쪽에서 이제 이 방정식을 다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 안쪽에서 이제 찾는 방식을 얘기를 할 건데, 자, 가장 큰 숫자를 일단 6을 썼는 경우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대치가 6이니까. 그럼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6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2개까지는 가능해요. 6,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6, 6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2가 더 필요하니까 2, 0 요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지. 결국 이 4개의 숫자가 6이 2개가 있고 2가 하나 있고 0이 하나 있는 거, 요런 거는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누가 6이고 누가 2냐 그 순서 정하는 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조합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6, 6, 2, 0이 있고, 그 다음 6, 6에서 이제 1, 1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럼 6을 2개 사용한 경우는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일 큰 숫자 6이 한 번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숫자 5가 있는 경우. 이러면 현재 합이 11이니까 여기가 3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3이 나오는 게 3, 0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2, 1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 2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나중에 순서 섞으면 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순서 또는 계속 커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그 중복된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 다음에 5가 오는 거는 지금 다 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6 다음으로 큰 숫자가 4인 경우, 이때는 현재 합이 10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4를 맞추면 되니까 이제 4, 0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3, 1이 있을 수 있고 2, 2까지 있겠네요. 이게 이제 끝. 그 다음 6이 가장 큰 숫자고 그 다음 큰 숫자는 3인 거. 그럼 지금 현재 얘네가 합쳐서 9기 때문에 여기 5를 맞춰내야 되죠. 그럼 3, 2가 가능하고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얘를 낮추고 얘를 올리게 되면 그 감소 컨셉이 깨지기 때문에 요게 끝인 것 같고, 그 다음 가장 큰 숫자가 6인데 그 다음 숫자가 2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여기가 2면은 그 다음도 최대 2밖에 못 오는 건데, 지금 내가 잡은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이랬을 때 14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6인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 그러면 5는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느냐? 역시 5도 2번까지 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10이니까 4를 더 맞춰야 되니까 4, 0. 그 다음 3, 1, 2, 2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큰 숫자가 5가 한 번만 나오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5, 4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서 5를 맞춰야 되는데 얘기했겠지만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만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4, 1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3, 2. 이제 2, 3부터는 순서가 바뀌니까 됐고, 그 다음 가장 큰 숫자 5, 그 다음 숫자가 3인 거. 이때는 뒤에가 6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딱 3, 3 이거 말고는 이제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는 여기서 끝일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이 2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14가 안 만들어지죠. 자, 가장 큰 숫자가 4인 경우 4는 3번까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4, 4, 4.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2가 오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가장 큰 숫자 4가 2번만 쓰인 경우 이때는 이제 뒤에가 6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3, 3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가장 큰 숫자 4가 한 번만 쓰인 경우 그 다음 숫자가 이제 3인 경우 이거는 이제 가능하느냐? 이제 불가능하죠. 이 뒤에를 다 3으로 채우셔도 이제 이게 14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4인 거는 저게 지금 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숫자가 3일 수 있느냐? 가장 큰 숫자 3을 4번을 다 써도 14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조합은 지금 다 찾았고,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순서 주는 여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숫자들이 이제 좀 패턴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잘 보셔야 되죠. 일단 첫 번째, 4개의 숫자가 다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거. 다 다른 경우는 4팩이겠죠. 4팩. 24개. 그렇게 4팩으로 나오는 조합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 그 다음에 4개 숫자 다 다른 거 2개, 그 다음에 3개, 총 3개 있네요. 그래서 이제 72. 여기 하나 더 있네요. 6530까지 해서 이제 4개. 그래서 24 곱하기 4라서 현재 96개가 이제 찾아졌고,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뭐 6620 얘처럼 4개 중에서 2개만 똑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4팩 나누기 2팩이라 그래갖고 이제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냐? 2개만 같은 거 6620, 6440, 642, 6332 4개, 그 다음 5개, 6개, 7개, 총 7개. 그래서 이제 여기서 84가지.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조합이 나오느냐? 6611 얘처럼 2개 2개씩 같은 거. 저런 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처리할 거니까 이제 6가지겠죠. 자,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 1가지, 2가지, 3가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3가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조합 뭐가 있느냐? 저기 5333 같은 거. 3개가 같은 거. 저런 건 4팩 나누기 3팩으로 처리해서 4로 볼 건데, 그런 조합이 지금 2개가 있네요. 그래서 8.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누적시켜 주시게 되면은 180, 198, 그래서 이제 206. 자, 29번입니다. 일단 BD는 CD랑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럼 당연히 밑각이 똑같을 거니까 이제 요 각 DCB 얘도 이제 똑같이 알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분의 2파이는 파이. 자, 이 부분 보시면 들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 반각 공식. 근데 여기 있는 알파는 2알파라는 녀석의 딱 반틈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보는 순간 반각 공식을 쓰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임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다.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면 7분의로 바뀔 거고,
그럼 요렇게 뜻없는 7분의 7은 1이니까 이제 얘랑 없앨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남는 거 코사인 2알파는 7분의 루트 21만 남았습니다. 근데 위의 식에서 2알파는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3분의 파이 빼기 베타로 바꾸실 수 있죠. 그게 지금 이제 7분의 루트 21이 나와야 되고. 자,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삼각함수는 하나에 대한 정보만 알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코사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도 충분히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베타가 7분의 루트 21이면은 사인 3분의 파이 빼기 베타 얘를 찾으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인과 그 코사인은 제곱도 하면 1이 나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7분의 이제 얘가 제곱하면 21이고 얘는 제곱하면 49니까 여기는 루트 28이 오면 되거든. 그래서 루트 28 2루트 7. 그러면 나는 탄젠트를 알 수 있어. 이게 항상 이런 식이지. 삼각함수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한 명만 알아도 상대방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부호까지만 체크가 되면. 근데 당연히 삼각형의 각이니까 이 사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플러스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루트 21분의 이제 2루트 7. 뭐 이제 약분시키면은 이제 유리화까지 시키시면 이제 3분의 2루트 3. 그래서 탄젠트 이 녀석을 알 수가 있는데 탄젠트를 가지고 덧셈 정리를 쓰시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코 마신신 코사인 사인이 같이 나오잖아. 그 시간에서. 근데 탄젠트 덧셈 정리는 1마탄탄 탄뿔탄 탄젠트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걸 아까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덧셈 정리를 썼을 때 두 종류가 나오니까 아까 이제 곤란했던 건데 탄젠트로 바꿔서 덧셈 정리를 쓰게 되면 이제 한 종류만 나오니까 그 방정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1풀 탄탄 탄젠트 60도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 마탄 그래서 루트 3 빼기 탄젠트 베타. 이게 지금 요건데 오히려 이건 아까 그 유리화를 안 시키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3분의 2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해서 3 빼기 루트 3 탄젠트 베타는 2 플러스 2 루트 3 탄젠트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좀 기억 속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거지. 탄젠트는 덧셈 정리를 썼을 때 탄젠트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항시키면은 3 루트 3 탄젠트 베타는 1.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바로 3 루트 3이 나와서 이제 약분시키시면 18이라고 딱 떨어지겠죠. 2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1, B1을 지름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A1, B1 길이는 지금 이제 4. 그 다음에 A1, B1 대 A1, C1은 4 대 3. 그래서 이제 이쪽의 길이는 3. 그리고 이제 C1하고 B1을 연결시켜서 이제 원과 만나는 점이 이제 D1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90도로 설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원주각 개념이라서 또 이제 90도죠. 그래서 이제 소자 삼각형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시게 되면 3대 4대 이제 5가 되겠고, 이 전체 길이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이제 5분의 12. 그 다음 닮음에 의해서 또 3대 4대 5의 비율이 나올 거니까 이제 요 부분의 길이는 5분의 16. 자, 이러면 일단 초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원의 넓이에서 이제 2파이가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에서 이제 25분의 96 요렇게 이제 초항이 잡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이제 공비를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원이 이제 누군가하고 접하게 될 때는 그 접점을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직선과 접하고 있을 때는 그 중심부터 접점까지 연결한 게 접선과 수직이다. 그거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두 개의 원끼리 이제 접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두 원의 중심끼리 또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다리 꼴이 보이실 건데, 이제 또 사다리 꼴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작업이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유도해내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또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이 전체 길이를 이제 2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요게 이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의 길이는 2 빼기 R,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원의 반지름이 합쳐져 있으니까 2 플러스 R.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돌리시고 나면은 이제 요 부분의 길이는 2 루트 2R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R에도 지금 이제 루트가 붙어 있는 부분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하고 이제 A1, A2 길이가 이제 같을 거니까, 그럼 이제 요 남아 있는 부분은 전체 길이 3에서 얘를 뺀 거니까 3 빼기 2 루트 2R 요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구석에 있는 사각형은 잘 보시면은 C1에서 E1의 중심까지 이렇게 이제 또 역시 보조선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쪽에 있던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지금 3분의 4였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어줌으로써 생기게 되는 요 작은 각 하나는 2분의 세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2분의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이제 역시 또 탄젠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탄젠트 2분의 세타는 3-2 루트 2R분의 이제 R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두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배각 공식 같은 게 생각나시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 더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니까 이제 1마 탄탄 이제 탄젠트 제곱, 그 다음 탄 뿔탄 2 탄젠트. 자, 이 결과가 지금 3분의 4였습니다.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서 이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그 전에 일단 2가 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3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2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자, 한쪽으로 이제 이항해갖고 2차 방정식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2 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그 2분의 세타라는 각은 예각이니까 탄젠트 값이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이 2분의 1이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던 탄젠트 2분의 세타 3-2 루트 2R 분의 R, 이 값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역시 또 대각선끼리 곱해주시면 2R은 3-2 루트 2R, 그 다음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항을 시켜갖고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그 다음 9는 이제 8R, 그러면 4R 제곱 마이너스 20R 더하기 이제 9는 0. 그럼 얘는 2R, 2R,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따라서 이제 R은 2분의 1 아니면 이제 2분의 9라고 나오는데, 근데 제일 처음에 커다란 원이 반지름이 2였는데 두 번째 반지름이 2분의 9면은 더 커지니까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R은 2분의 1로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은 1단계에서의 원 반지름은 분명히 2였는데 그게 2단계로 가면서 2분의 1이 됐다라는 거는 4분의 1배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럼 닮은 비가 지금 이제 4대 1이란 소리인데 지금 우리는 넓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넓이 b는 이제 저것의 제곱 16분의 1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r분의 이제 a라는 이제 그 등비급수 공식을 이제 써주시게 되면은 이제 3번이 답으로 나와지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모양을 하고 있죠. 밑 x가 문자니까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을 이렇게 이제 다 나눠 보겠습니다. 범위를 x는 1, x는 마이너스 1, 절대값 1보다 작은 거, 절대값 1보다 큰 거.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fx를 계산해 보시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 다음에 3분의 a 빼기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다 0으로 수렴할 거니까 2분의 x, 그 다음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요거 x의 2n승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보면은 이제 a 플러스 x분의 b. 자, 그럼 이제 이걸로 fx 그림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일단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그 2분의 x라는 이제 그림으로 나올 거니까 요 흰 점의 좌표가 1,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까만 점이 그냥 이렇게 이제 찍히고 있겠구나. 요 정도만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유리함수 모양으로 나올 건데, 이 유리함수는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는 a, 그리고 이제 요 분자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1, 3, 4분면 방향으로. 근데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요런 부분이랑 요런 부분이 이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건데 이제 이게 1, 이제 a 플러스 b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좌표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a, b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방정식의 실근 개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라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 개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y는 2x 빼기 1 플러스 m이라는 이제 1차 함수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기울기가 2인 그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 역시 m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울기가 2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다.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미완성으로 그려놨던 이 fx하고 교점이 5개인 순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려놨는 fx는 잘 보시면 5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요 부분, 요 까만 점 하나, 요 부분, 까만 점 하나, 요 부분. 근데 이 각각의 5개의 조각들은 이 1차 함수하고 최대 1개의 교점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점이 5개인 순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5개의 조각들과 다 한 번씩 만나진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세팅을 해주실 때 이제 이 까만 점이 이제 요 직선을 지나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요 부분도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면서 교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까만 점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함수 위에 이제 올라가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더 내려와서 이렇게 직선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게 이제 5개인 순간을 연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정보들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요 까만 점이 fx 위의 점이 돼야 되니까 1,m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x에 1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m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m 빼기 4입니다. 직선에 대입해 보시면. 그럼 역시 이 결과가 지금 m 빼기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빼서 이제 연립을 해 보시면은 3분의 2b 플러스 2는 이제 4라고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b는 5라고 이제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상에 있는 모든 b라는 정보를 이제 다 5로 한번 대체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5, 이제 a 마이너스 5.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a 플러스 이제 6으로 바뀌고, 여기는 a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 x분의 5라고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관계를 보시면 요 1,m이라는 점은 요 두 개의 흰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m이라는 녀석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5보다는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점들이 또 이렇게 높이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위에 있고 이게 중간에 있고 이게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a-5보다는 m-4가 크고 얘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크다. 자, 밑에 식에 양변에 4를 더해 주시면은 요런 관계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m이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2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m은 자연수 m이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m은 1, m은 2, m은 3 이렇게 이제 3개죠. 자, 그 각각의 m에 대해서 m이 1이라면 이제 a 값이 마3이라고 잡히게 되고, m이 2면은 a 값이 0으로, m이 3이면 a 값이 3으로 잡힙니다. 근데 a도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이것만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a가 3이기 때문에 이제 fx, 원래 최초의 fx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제 다 오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a가 3이었기 때문에 이제 x는 1에서 3을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1에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a가 이제 또 3으로 잡히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가졌던 거고, 그 다음 이제 2분의 x 이제 a 플러스 x분의 5에서 역시 여기도 이제 3 플러스 x분의 5 이런 함수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fx를 그려보면은 이제 요런 장면이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CM이라는 어떤 이 수열을 가지고 이제 급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CM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1, 2, 3, 4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은 아까 기울기가 2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1,m이라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었던 건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뭐 1,3을 지나가는 그 순간, 이렇게 이제 1,3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5개의 교점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였죠. 그 정보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fx를 이제 완성을 시킨 거고, 그럼 요 m이 지금부터 이제 1, 2, 3, 4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교점 개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느냐. 자, 이게 지금 m이 3일 때죠. 그럼 이제 m이 1인 경우는 얘가 이렇게 이제 1,1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내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교점이 일단 여기랑은 무조건 한번 만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1,2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위로 떠서 가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랑은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이 이제 m이 1이 되는 경우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지금 마3을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흰 점보다 더 밑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요 흰 점보다는 위에 있고 요 흰 점보다는 밑에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교점이 1개, 2개, 이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1은 2. 그래서 방금 이제 m이 1인 경우를 해 보셨을 때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은 1랑 마이너스 1, 그 두 군데에서 y좌표를 아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 파란색 1차 함수는 1,m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1,m 빼기 4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m이 2인 경우입니다. m이 2인 경우에는 1,2를 지나가게 돼요. 그럼 이제 요점을 지나갈 거고, 그 다음 m이 2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확하게 이 흰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흰 점과 파란 점을 지나가는 직선일 거니까, 그럼 교점이 하나, 2개, 역시 이제 m이 2인 경우도 2개죠. 그래서 이제 C2는 2. 그 다음에 이제 m이 3인 경우,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 5개 나오는 순간이었죠. C3는 5. 그 다음 C4. 이제 m이 4로 잡혔다. 그럼 이제 얘는 1,4를 지나가야 되죠. 1,4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 요 2분의 1x라는 직선하고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위로 떠버렸으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제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C4는 2개. 그 다음에 이제 C5는 이제 여기서 그림이 계속 올라갈 건데, 이제 이 아랫부분들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유리함수의 두 부분하고만 이제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는 계속 2개라는 걸 유지를 하다가 이제 8이 됐을 때 이제 여기 흰 점을 뚫고 지나가면서 교점이 1개만 나오게 되고, 이제 8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얘하고만 만나지기 때문에 이제 C8부터는 계속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마무리입니다. 아까 이제
이 5개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3이었죠. 아까 이제 M이 3이었을 때 그 교점이 5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K는 3에다가, 그 다음, 이제 급수가 CM-1인데, 잘 보시면 C8부터는 다 1이기 때문에 1을 빼면 전부 0이라서 아무리 더해봤자 이제 이 부분은 0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만 이제 우리가 다 1을 빼서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 1, 4, 1, 1, 1, 1 요것들을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해주시면 10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최종 답은 1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